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은실맘이 1시 34분, 1시 34분, 1월의 마지막입니다. 31일. 지금은 점심 드셨죠? 그리고 지금 조금 나른해질 시간이기도 하고, 이 시간에는 무엇들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좁은 문, 앙드레지드 지음, 김명은 옮김. 저희 도서관 그럼 이 시가 어제는 그냥 줄줄줄 그냥 읽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명수로 목을 축이나니 넘쳐 흐르는 물 누구나 마실 수 있다는데 이 물은 모든 사람을 부르는데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려가 흙탕투성이 샘이나 물이 새어버리는 허망한 물 웅덩이를 찾을 뿐이로다 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물은 우리를 찾고 있어요. 아주 생명수 같은 그 흐르는 아주 생명수라고 하면은 어떤 걸 생각하세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수로 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거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에 가서 허망한 곳에 가서 찾아서 뭘 하려는지 그게 참 느껴지더라고요. 많이 깨달았어요. 이 시를 읽고 제롬이 정말 이 아름다운 언니, 줄리에트의 언니를 사랑하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시도 잘 쓰고요. 그리고 너무 어른스럽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신을 정말 잘 아는 것 같아요. 신에 대해서, 신의 마음을. 그래서 제롬이 이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받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랑을 하는구나. 그렇다고 미워하는 사람을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랑받는 이유들이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저도 그런 게 참 부러웠거든요. 정말 사랑받으면서 산다는 건 정말 행운이고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정말 사랑받고 정말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정말 조금만 신경 쓰고요. 조금만 내려놓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노력할게요. 그 다음엔 어떤 시 다음에를 읽어드릴게요. 참 아름답지, 제롬? 진정 아름답지 않니? 정말로 너는 나만큼 이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작은 주에 따르면 도말로 양이 이 송가를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맹투농 부인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부분을 되풀이하도록 했다는 거야. 이제 나도 그걸 암송할 수 있으니 이 요즘은 실증이 내지 않고 그 부분을 계속 되풀이한단다. 다만 내가 그것을 읊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는 것이 애석할 뿐이야. 우리 여행자들로부터 오는 소식은 계속 좋은 내용이야. 베이온노와 비아리치 지독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줄리에트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는 너도 이미 알고 있지? 그들은 뽕따라비를 거쳐 부르고스를 여행했으며 2번이나
피레네 산맥을 넘었다는 거야. 줄리에트는 방금 몽사라에서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왔어. 그들은 임으로 돌아가기 전 바르셀로나에서 열흘쯤 더 머물 생각이라는데 에두아르는 포도 수확을 위한 모든 일을 주선하기 위해 늦어도 8월 말경에는 임으로 돌아가야만 한대. 일주일 전부터 나와 아버지는 퐁게르 마을에 와 있어. 내일이면 미스 애쉬버튼이 우리에 합류할 예정이고 로베르는 나흘 후에 올 거야. 그 가엾은 아이가 시험에 실패한 것은 너도 알고 있겠지? 시험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시험관이 이상 야릇한 질문을 해대서 그 아이가 당황했던 모양이야. 그 애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가 나에게 편지했던 것으로 보아 로베르에게 시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그 시험관은 그런 학생들을 골탕 먹이는 것이 취미인가 보지? 너의 성공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니까 굳이 내가 축하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을 거야. 제로, 나는 너를 그만큼 믿고 있어. 너를 생각하면 금세 내 마음은 희망으로 불어올라. 나에게 얘기했던 연구는 곧 시작할 수 있겠지? 여기 정원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집이 왠지 텅 빈 것만 같아. 원래는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이유를 너는 잘 이해하고 있겠지? 그러는 편이 좋을 것처럼 생각되었어. 나는 매일 혼자 그 생각을 되뇌곤 해. 너를 만나지 못하고 이처럼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니까. 때때로 나는 어쩔 수 없이 너를 찾는단다. 책을 읽던 것을 멈추고 갑자기 고개를 돌리면 내가 거기 있을 것만 같아. 나는 다시 편지를 쓰고 있어. 지금은 밤이야. 모두들 잠이 들었고 나는 열어놓은 창문 앞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 정원이 달콤한 꽃향기 때문에 대기마저 온화한 느낌이야. 기억하고 있지? 우리가 어렸을 때 매우 아름다운 어떤 것을 보거나 듣게 되면 곧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것을 창조해 주셔서 하고 말했던 것 말이야. 오늘 밤 나는 진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밤을 내려주셔서. 그러고는 갑자기 어쩌면 너도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렬하게 나는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고 또 여기 내 곁에 있음을 느낀다. 그래 편지에서 너는 종종 얘기했었지. 훌륭하게 태어난 영혼들에게는 감탄이 감사와 뒤섞인다고 말이야. 아직도 쓰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줄리에트가 그 얘기한 빛나는 나라를 생각하고 있어. 더 넓고 더 찬란한 빛과 몹시 황량한 다른 나라들도 꿈꾼단다. 어느 날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그 신비스러운 커다란 나라를 보게 될 것이란 야릇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 내가 이 편지를 얼마나 기쁨에 차서 얼마나 사랑의 눈물에 젖어서 읽었는가를 여러분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뒤이어 여러 통의 편지를 잇따라 도착했다. 분명히 알리사는 내가 퐁게르 마을에 가지 않은 것을 고마워했으며 그 애는 자기와도 만나지 않을 것을 간청했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나의 부재를 아쉬워했고 내가 곁에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보내오는 편지마다 나를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어제에서 나는 그 부름에 저항하는 힘을 찾아냈던가. 어쩌면 아벨이 충고해서 갑자기 나의 기쁨을 허물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또는 내 마음의 유혹을 거부한 자연적인 긴장감이었을 것이다. 그에 온 편지들 가운데 그 이야기를 밝힐 수 있는 모든 것을 옮겨 적기로 하겠다. 사랑하는 제롬, 내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기쁨에 온몸이 녹아드는 것 같았어. 오르비에토에서 보낸 내 편지에 답장을 하려고 하는데 페루주와 아시에즈에서 쓴 편지가 한꺼번에 도착했어. 마치 내 마음은 여행자가 된 듯했어. 단지 내 몸만이 여기 있는 듯 싶었어. 나는 너와 더불어 웅부리 하얀 귤리에 있는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아침이면 길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눈으로 열명을 바라보곤 한단다. 코르티나의 테라스에서 너는 정말로 나를 불렀었니? 나는 내가 부른 소리를 들었어. 아시즈 너머의 산에서는 지독한 갈증이 너를 괴롭혔지만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내밀던 그 한 잔의 물은 얼마나 맛이 좋아 보이던지. 제롬, 나는 너를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본다. 성 프란체스코, 너가 내게서 보내준 것은 얼마나 훌륭했는지 몰라. 그래, 실제로 찾아야 할 것은 마음의 해탈이 아니라 감격이야. 마음의 해탈이라는 가정스러운 오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거든. 자신의 야망은 반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겠지. 님에서 오는 글도 너무나 좋은 것이어서 기쁨에 몸을 내맡기도록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보였어. 올여름에 걱정이 있다면 가엾으신 아버님이 상태야. 내가 곁에서 보살펴 드리는데도 아버지는 몹시 쓸쓸해 보이신다.
아니 그보다도 내가 조금이라도 곁에서 떠나 있으면 금방 쓸쓸해지고 거기서 벗어나기가 점점 힘겨워지시는 거야. 우리 주위에서 속삭이는 모든 자연의 기쁨이 그분께서는 낯선 언어가 되어가고 있어.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시지도 않아. 미스 애슈버트는 잘 지내셔. 나는 두 분 모두에게 내 편지를 읽어드려. 하나하나의 편지가 우리 사흘간 화제거리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편지가 도착하고 로베르는 그저께 떠났어. 그는 친구 아래 집에서 방학이 남은 시간을 보낼 작정인데 그 친구의 아버지는 모범 농장을 경영하시나 봐.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생활이 그에게는 유익한 것이 못 되는 게 분명해. 로베르가 떠나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의 계획을 격려해 줄 수밖에 없었어. 할 말이 태산 같아. 나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는 얘기에 갈증이 나 있는 거야. 때때로 나는 무한한 불을 주고받는 것 같아 숨막힐 듯한 느낌만을 지닌 채 오늘 저녁에도 꿈을 꾸르듯 편지를 쓰고 있다. 말이나 분명한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여러 날 동안 침묵하고 지낼 수 있었을까? 아마 우리는 동면에 빠져 있었던 모양이야. 제롬, 그 무서운 침묵이 훅 하는 영원히 끝나버렸기를. 너를 되찾은 이후부터는 생활도 생각도 우리 영혼도 모두가 나에게는 무한히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풍요하게 보여. 9월 12일. 피사로에서 보낸 내 편지는 잘 받았어. 이곳 날씨도 기막히게 좋아. 지금까지 노르망디가 이처럼 아름다워 보인 적도 없었어. 그저께는 혼자 들판을 가로질러 발길 닿는 대로 긴 산책을 했어. 나는 태양과 기쁨에 흠뻑 취해서 피곤하기보다는 흥분된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 불타는 태양 아래 집더미들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굳이 내가 이탈리아에 가 있다고 상상할 필요가 없었어. 제롬, 자연이 이러한 아련한 창가에서 내가 듣고 이러한 것은 내가 말한 것과 같이 기쁨의 권유야. 나는 그 권유를 새들이 노래소리에서 꽃향기에서 듣고 왔는다. 그리고 나는 표현하지 못할 사랑이 가득 찬 마음으로 성 프란체스코와 함께 주여 주여 에논 알토록 하고 대내면서도 기도의 유일한 형식은 찬미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이랬어. 그렇다고 내가 무지한 여자가 되어간다고 염려하지 마. 요즘 책도 많이 읽고 있어. 며칠간 비가 내린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이 예찬으로 책을 향하게 했다고나 할까? 말브랑슈의 것을 다 읽고 나서 곧 라이프니츠 독일이 철학자 수학자의 클라크의 편지를 책장에서 뽑아들었어. 그리고 나서 조금 쉬기 위해 셸리 젠치를 읽었는데 크게 재미는 없었어. 라상시티브도 읽었고 어쩌면 내가 화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 여름에 함께 읽었던 키츠의 서정시 4편과 바꾼다면 나는 셸리 전작품과 바이런이 전작품을 내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 마찬가지로 나는 보들레르의 소네트 편 몇 편이 위에 위고의 전작품을 내줄 거야. 위대한 시인이란 말은 별 의미가 없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수한 시인이 되는 것이지. 제롬, 이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해준 것에 감사한다. 아니야, 며칠간 만나는 기쁨을 위해 내 여행을 단축하지 않기를 난 바라고 있어. 진지하게 말했지만 아직은 우리가 만나지 않은 편이 좋아. 내 말을 믿어. 내가 내 곁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난 지금보다 너를 더 생각할 수 없을 거야. 너를 괴롭히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내가 곁에 있는 것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었어. 이 이야기를 너한테 해야 할까? 내가 오늘 저녁에 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난 아마 달아날 거야. 제발 이런 기분을 설명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말아줘. 다만 내가 끊임없이 널 생각한다는 것. 이것만으로 너의 행복은 충분할 거야. 지금 이 상태로도 나는 행복하다는 것뿐이야. 이 마지막 편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돌아오자마자 나는 군에 징림되어 낭시로 이송되었다. 낭시에는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으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기뻤다. 왜냐하면 이렇게 혼자 있음으로 하여 알리사와 편지와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며 그녀의 추억이 롱사르 프랑스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유일한 완성이 시련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백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나는 나에게 부과된 군대의 무거운 규율을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견뎌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 굳세게 끝까지 저항했으며 알리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서글퍼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긴 이별에서 그 용기에 어울리는 시련을 찾아내기까지 했다. 결코 하소연하지 않은 너, 나약한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너. 라고 알리사는 나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 그녀의 말에 대한 증거로 내가 무엇인들 견뎌내지 못했을 것인가.
견디지 못했을 것인가. 우리가 헤어진 후로 거의 1년이 지나갔다. 알리사는 그 기나긴 시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은 것 같았고 지금이야 그녀의 기다림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그런 점에 대해서 나무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이런 답장을 보내왔다. 나는 이탈리아에서도 너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나는 하루도 너를 떠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모르다니. 그러니 지금 잠시 동안이라도 너를 떠날 수 없음을 이해해줘. 내가 이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상태. 단지 이 상태일 뿐이야. 군복 입은 내 모습을 상상해 보려고 애쓰고 있어. 정말이야. 그런데 상상할 수가 없는걸. 저녁 때 감베타 거리 작은 방에서 글을 쓰거나 독서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고작이야. 그런데 그것마저도 까마득해. 아마도 1년 후 퐁게주 마르나 르아브르에서 너를 다시 만나게 되겠지? 1년. 나는 이미 흘러간 나날을 헤아리지 않기로 했어. 나의 희망은 조금씩 서서히 다가오는 미래의 지점을 응시하고 있어. 생각나겠지? 정원이 깊숙한 안쪽 담장 밑에는 국화를 심어놓았고 그 낮은 담장을 우리는 위협을 무릅쓰고 걸어 다녔지. 너와 질리에트는 천국으로 달려가는 회교도들처럼 용감하게 담장 위로 걸어 다녔었지. 나는 처음 몇 걸음을 옮겨놓자마자 현기증을 일으켜서 내가 담장 아래에서 소리치곤 했지. 발밑을 내려보다 보지 마. 앞을 봐. 그대로 계속 걸어.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편이 소리치는 것보다 더 나았어. 너는 담장 끝에 가서 나를 기다렸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떨리지가 않았지. 나는 현기증을 느끼지 않게 되었어. 나는 너만 쳐다보았어. 그리고 활짝 벌린 내 팔 안으로 달려들곤 했었지. 제롬, 너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난 내가 강하다고 느끼고 싶어. 난 너에게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약해지지 마라. 우리 재회를 연장시키려고 하는 듯한 알레사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또한 그 재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며칠간의 선정 휴가를 파리에 있는 미스 애슈버튼과 함께 지내는 것에 합의를 했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나는 모든 편지들을 여기에 옮겨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은 2월 중순경에 내가 받은 편지이다. 그저께 리드 파리를 지나다가 내가 알려주기는 했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아벨이 책이 M 서점이 진열장에 의젓하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어.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서점에 들어갔지. 그런데 책 제목이 너무나 야릇해서 점원에게 말하기가 망설여졌어. 한순간 다른 책이라도 사들고 나오려고 했었어. 다행히 계산대 옆에 밑에가 작은 무더기로 쌓여있길래 나는 한 권을 집어들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백수를 던지고 나와버렸어. 프랑스 옛 화폐 단위를 백수라고 하는군요. 지금은 아벨이 내게 그 책을 보내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 나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는 책장을 넘길 수가 없었어. 그 책 자체 거기서 나는 외설스러움보다는 어리석음을 더 많이 보았지만 보다는 너희 친구 아벨 보티에가 그것을 썼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고 너무나 창피스러웠어. 루탕이 평론가가 거기서 발견했다는 대단한 재능을 페이지마저 찾아보려 했지만 허사했어. 아벨이 종종 화제에 오르는 우리 르아브르 작은 사교계에서는 그 책이 대단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고 있어. 그 치유될 수 없는 경박한 사상이 경계성인 우아함으로 불리고 있다니. 물론 나는 조심을 하고 있고 내가 읽은 감상을 너에게만 얘기하는 중이야. 처음에는 매우 딱하게 여기시던 보티에 목사님도 이제는 그 책 속에 무슨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어. 그분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그렇게 믿게끔 하려고 애쓰고 있어. 어제는 플랑티의 고모님 댁에서 갑작스럽게 엠부인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 목사님, 아드님이 그렇게 대성공을 거둬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약간 당황하셔서 뭘요?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닌걸요. 하고 대답하시더군. 그러자 고모님이 하지만 곧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실 거예요. 하고 말씀하셨어. 물론 거기에 악의는 없었지만 그 어조가 너무 경례하는 듯해서 모두들 막 목사님까지도 웃으셨어. 블루바르의 한 극장에서 상연하려고 그가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들리고 또 벌써부터 신문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신 아벨라르가 정장 상연되면 어떤 꼴이 될까? 불쌍한 아벨, 그가 원하는 또한 그가 만족하는 성공이라서 정말로 이런 것일까? 어제 난 내면이 위안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읽었어. 진실하고 영원한 영광을 진정으로 원하는 자는 순간적인 영광에 개의치 않느니라. 순간적인 영광을 무시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천상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음을 스스로 보이는 자이니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감사합니다, 하느님. 어떠한 지상의 영광과도 비길 수 없는 이 성스러운 천상의 영광을 위해 제롬을 선택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단조로운 근무 속에서 여러 주가 또 여러 달이 흘러갔다. 그러나 추억과 희망과 나의 생각을 묶어둘 수 있음으로 해서
나는 세월이 느리고 시간이 길어 지루하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 외삼촌과 알리사는 그때쯤 해산이 임박한 줄리에트를 만나러 님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와서 출발을 서두르게 되었다. 알리사가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르하브로 보냈던 너희 마지막 편지는 우리가 떠난 직후 도착했어. 그런데 그 편지가 일주일 후 내 손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일주일 동안 나는 불안하고 얼어붙은 듯 의혹에 가득 찬 오그라든 마음이었어. 오, 제럼 나는 오직 너와 더불어서만 참된 나 자신일 수가 있고 또 그 이상일 수 있는 거야. 줄리에트는 다시 건강이 좋아졌어. 우리는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며 그녀의 해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별다른 걱정거리는 없어. 지금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을 줄리에트도 알고 있어. 우리가 에그비브에 도착한 다음날 그 애가 나한테 묻더라. 제롬은 어때? 여전히 편지해? 나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사실대로 말을 했더니 제롬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해줘. 하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주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내가 나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항상 명령한 그의 편지를 받아보면서도 그 애가 나에게 행복한 척 연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의 자신이 그 연극에 빠져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이 걱정했었어. 그런데 오늘 그의 행복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 애가 꿈꾸던 것, 그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야.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과 얼마나 밀접한 것이며 행복을 구성하는 듯이 보이는 외부적 요소들은 또 얼마나 사소한 것인가. 황야의 외로운 산책에서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너에게 다시 쓰지는 않겠어. 그 황야에서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나 자신이 즐겁지 않다는 것이었어. 줄리에트의 행복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었을 텐데도 왜 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는 알지 못할 우울에 빠져드는 것일까? 내가 느낀 적어도 내가 확인한 이 고장의 아름다움조차도 표현할 길 없는 슬픔만 더할 뿐이니 내가 이탈리아에서 보낸 편지에서 나는 너를 통해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어. 지금 너 없이 바라보는 이 모든 것은 마치 내가 너에게 훔쳐본 온 것처럼 느껴져. 풍게주 마루와 르하브르에서는 비 오는 날을 생각해서라도 참는 힘을 길러두었었잖아.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무런 효력을 보이지도 않으며 나는 무모한 그 힘을 느끼는 것이 불안해. 사람들과 이 고장의 밝은 기질이 나의 기분을 거슬곤 해. 내가 적적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들처럼 소란스럽지 않다는 뜻인지도 몰라. 아마 예전이 나의 기쁨에는 어떤 오만이 깃들어 있었는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이 지금이 낯설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굴욕과도 같은 어떤 것이니까. 난 이곳에 온 후 거의 기도로 드릴 수 없었어. 나는 하나님과 정과 같은 장소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 어린애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 잘했어. 그냥 서둘러서 끝낸다. 이 모욕적인 말. 나의 나약함, 나의 슬픔이 부끄럽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부끄러우며 우체부가 오늘 저녁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내일에는 찢어버릴지도 모르는 이 모든 얘기를 너에게 써 보낸다는 것이 부끄럽다. 시간을 이 정도로 보내고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휴일 저녁 보내세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안녕.